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장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수는 0.5%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전날에 이어 금일도 1.3%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 쪽 거의 80억대까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코스닥 시장은 조금 매수에 대한 규모를 축소를 시켜주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16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도 매매하기는 더 까다로울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얘기는 많이 올랐던 주식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숨고리가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주식들이 다시 주도주의 모습을 좀 보이느냐 아니면 주도주가 교체가 되고 있는 과정이냐 지금 그 기로에 좀 놓여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거래소 시장이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높이를 맞추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540대가 밀어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약 530포인트대까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1880 정도대까지는 열어놓고 일단 여유있게 좀 대응을 하자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웰메이드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웰메이드는 4,5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어제 막상막하 투메이쇼에서 이 웰메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분들 추격으로 좀 따라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 4,500원짜리 때는 전날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저항대권역에 좀 진입을 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조금 매도를 좀 해주시고 절반 이상을 좀 매도를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 테마성 흐름들을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실적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그런 확신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차후에 대한 2분기 때라든가 3분기 때 혹은 1분기 때도 마찬가지겠죠. 실적이 돌아서는가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중국 시장에 대한 이 성장성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실적적인 측면들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챙겨봐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저항 자리대로 진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일단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고 나머지 물량만 좀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점이었었죠. 4,580원 이 자리대 깨게 되면 전량 차익을 하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위닉스네요. 28,0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위닉스도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괜찮았습니다. 28,000원짜리 매수했는데 오늘 추격 매수를 좀 하셨단 말이죠. 자, 추격 매수를 하셨는데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렇게 갖다 붙여 버리게 된다라면 요렇게 갖다가 붙이겠죠. 그렇다면 약 한 28,500원 정도 된데 28,450원 목표가 찍었습니다. 목표가 찍었는데
단기 고점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각도가 한 번 바뀌었죠. 그리고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바뀌었죠. 상투에 대한 부분들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너무 비싸게 산 만큼 비중 10%시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매수가 위에 오게 된다라면 저라면 일단 한번 매도를 해주고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들 속에서도 5%대의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만 목표치가 좀 도달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일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거. 그리고 오늘 시가 깨면 리스크 관리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이네요. 66,300원입니다. 10% 매도 시점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삼성그룹주들은 상당히 좀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삼성그룹주를 이 상담해드리기가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전고점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라면 전 장기로 끌고 갑니다. 저라면 장기로 끌고 갑니다. 왜냐면 저는 하반기 때 건설 섹터가 주도주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상 후보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 섹터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바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일본계 자금 쪽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트로이카죠. IT, 금융, 그 다음에 건설 이런 쪽의 주도 섹터의 흐름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물산 6만원대에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일봉 보지 마시고 월봉 보세요. 월봉 보시게 된다면 적어도 8만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상승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슈는 삼성물산은 준지주회 삭적이죠. 그죠? 그렇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지분 구도에 대한 부분들 수혜를 충분히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가 제시해 드리지는 않겠고요. 8만원대까지 일단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차이나 하우란이네요. 2,090원. 30%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차이나 하우란을 좀 볼게요. 차이나 하우란을 좀 보시게 되면 1980원대입니다. 209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209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그나마 좀 견조하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향후의 전망이라면 저는 차이나 하우란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 해소 단계에 좀 진입을 해 있고 그리고 실적이 4분기 때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이었었지만 1분기 때 바로 회복을 해줬어요. 2, 3, 4분기 전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장 증설을 완료를 했고 가동에 들어갔죠. 그 부분들 때문에 실적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버텨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00원짜리 때가 종가상 지지를 해준다라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결국엔 이 1900원짜리 대에서 2300원대 이 자리대 박스 꼬적을 좀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 넘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400원 넘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00원대 후반 거의 3000원 부분까지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드시지만 좀 보유를 해 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비중이 30%시니까 일단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대 시장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관망을 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다음 종목은요. KC틱이네요.
7,747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KC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C텍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 7,700원대 좀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추세대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에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1선 자리대를 이탈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안 되겠죠. 또 하나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려 내렸단 말이에요. 어제 한 5%대까지 밀리다가 4%대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금일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7,747원 정도라면 약간의 손실권역입니다. 잠깐 수급 한번 볼까요? 외국인 쪽에서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연기금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매도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멈춰섰죠. 한 달간 보더라도 거의 40만 주 가까이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일단 7,000원 자리대가 깨지면 안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뭐 8,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 종목은 한 9,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놓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인포뱅크네요. 8,9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2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인포뱅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포뱅크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8,900원대 8,900원짜리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요 자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필히 하셨어야 됩니다. 자, 우선 밀려 내려왔습니다.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이날의 저가인 8,380원짜리 때를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7,800원 자리대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자리대를 깨지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올 겁니다. 일단 8,900원 자리대면 손절 시기를 좀 놓치지 않았나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7,800원 자리대가 1차적인 저항 라인대가 좀 될 것 같고 2차적으로 좀 보게 되면 8,200원 정도가 2차 저항 라인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배열권이긴 하지만 지금 저항대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일단은 7,800원, 8,200원 1차, 2차 목표가를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1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신일산업이네요. 2,810원 20% 어저께 매수했는데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뭐 하루 단타 치려고 들어가셨습니까? 어제 사갖고 오늘 매도하시게? 그런 식으로 하셨다가는 주식에서 돈 못 법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신일산업 보시게 되면 어저께 매수를 하신 2,81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어제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신일산업에 한번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은 일단 조금씩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이제 성수기 때 진입할 수가 있겠죠. 선풍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이 저가 자리대인 2,650원 자리대를 이탈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 살이 2,650원에서 한 2,900원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다가 한 차례 더 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약 한 3,2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그렇게 좀 보시고 목표가 3,200원 정도 좀 잡아 놓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2,650원 자리대가 깨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한 2,500원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받는 흐름들은 좀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밀려 내려오고 있죠. 투심이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그죠? 1.4%에 밀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 매수 다 줄였습니다. 기관 매도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된다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응을 조금 잘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동국제강을 매수를 하셨네요. 25,000원에 20% 물타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하나요? 물어보셨단 말이죠. 자, 동국제강 한번 볼게요. 이거는 매도도 아니고요. 물타기도 아닙니다. 예,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물타기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다. 왜? 손실이 일단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물타기를 한다라면 이 자리대에서 물타기를 한다라면 그냥 뭐 비중 20%니까 20%로 해가지고 물타기 한다? 그건 물타기가 아니라 추가 매수입니다. 물타기는 빠져나올 작정으로 그 배수 이상 매수를 하셔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25,000원에 20% 매수했단 말이에요. 지금 8,800원인데 9,000원에 20%를 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평균 단가는 17,000원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25,000원대에서 했으니까 17,000원대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두 배수를 물을 탔다 라고 하게 된다면 평균 단가는 14,000원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확 밀려 내려오겠죠. 그래서 빠져나온다라는 거를 물타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아니에요. 지금 자리대까지는 아니니까 일단은 그냥 갖고 가세요. 일단 잊어버리시고 가지고 가세요. 잊어버리고 가지고 가신 다음에 돌려 세웠을 때 들어가도 늦진 않습니다. 지금 자리대는 박스입니다. 아직까진. 그러니까 물타기 반대, 매도 반대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생활건강이에요. 50만원에 매수하셨네요. 70% 매수를 하셨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매도 시점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자, LG생활건강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LG생활건강 최근에 내수 섹터에 대한 흐름들,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살아가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이 LG생명과학처럼 생활건강처럼 밀려내려오는 종목군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24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1만 8천원 자리대죠. 요 자리대가 단기적인 목표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요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약 52만원 정도가 좀 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52만원 정도 오게 되면 단기 매도 포지션 잡아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우리산업이네요. 13,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산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산업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기준상 이게 13,0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61선 부근 21선 언저리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12,400원 300원, 12,300원짜리대가 깨지면 일단은 피하십시오. 피하고 나서 보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실적은 좋습니다. 12,300원짜리대가 깨져버리게 된다면 많이 밀리게 되면 다시 한번 만원 부근대까지 밀려내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크게 박스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300원짜리대가 깨게 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필히 절반 정도 좀 해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13,300원, 500원 요 자리대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대까지는 좀 지켜보자. 다만 지금 신용이 꽉 찼어요. 그죠? 신용이 꽉 찼으니까 코스닥이 안 좋게 되면 다시 또 밀려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이 밀리게 된다라면 만원, 적당히 밀리게 되면 11,000원대 중반 요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레드로버네요. 7,000원 10% 매도 시점은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일단 금일 같은 경우 윗꼬리를 좀 달고 있어요. 7%대가 넘는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실적은 좀 괜찮게 나왔어요. 레드로버가. 그죠? 그 다음에 DVD 판권이라든가 해외 진출, 개봉 이런 얘기들 좀 나왔었고, 실적도 좀 괜찮고 그런 모습들인데,
계속적으로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 탈피 구간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7,000원짜리 때까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짜리 때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짜리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하지 마시고, 일단은 박스권 1차적으로는 매수가 정도는 7,000원, 2차적으로는 7,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에요. 13,300원. 80%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박하네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손절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주 더 절박해지시겠죠? 자, 잘 보세요. 3D 관련주로 인해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눌림목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죠? 비중 또한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13,300원짜리 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 자리대에서 매수했다가 추가 매수했거나. 그죠? 근데 저점을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지금 문의를 하신 분의 책임입니다. 또 하나, 절박하다라고 한 것도 지금 매수하신 분의 책임입니다. 왜? 손절을 해야 될 때 손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 종목의 비전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면 마음고생을 할 지언정 성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3D에 관련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자, 아직까지는 저가 권역 이 자리대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비중 80%세요. 욕심이죠. 욕심. 그 다음에 고집, 미련, 이 부분들 때문에 매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12,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손실폭을 10% 이내로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못했단 말이에요. 시간 이거 조금 걸릴 겁니다. 시간 좀 걸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12,000원까지는 보이긴 합니다. 근데 시간 오래 걸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반등은 만원보다는 안 되겠네요. 한 9,800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9,800원 정도 보시면 일단은 다시 한번 문자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8,300원 이 자리대 깨지면은 저는 상당히 많이 오랜 시간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을 80%시면 줄이기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일부라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오이즈 게임즈네요. 6,5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네오이즈 게임즈를 한번 볼게요. 6,500원이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습니다. 16,500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16,500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박스죠? 그죠? 자, 하락세 때는 넘어갔습니다. 근데 박스예요. 그죠? 자리대 보게 되면 14,000원. 상단 한 18,000원. 그죠? 근데 그 위에 지지라인이 한 15,000원대. 여기란 말이에요. 횡보를 해주고 있고 60일을 넘어가고 240일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이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렇게 밀리는 거를 왜 모르실까요? 또 하나 저점이 또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이렇게 밀려내는 걸 왜 모르실까요? 아마 저 15,000원 깰 걸로 봅니다. 15,000원 깨져가지고 다시 한번 전저점 테스트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즉 역배열에 있는 종목군들은 매매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에 역배열 매매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 코스닥 시장 특히나 많이 빠지는데 역배열 종목 매매했다가는 아주 그냥 그 손실폭 왕창 키웁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역배열 종목군들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시기가 다 지나고 즉 530포인트대까지 밀려버리면 그때 들어가세요. 차라리 낙폭 과대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15,000원 깨지면 저는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은 16,000원 정도대 그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당첨자는요 6517님 인포뱅크 문의하신 분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외국인 수급을 좀 파악하세요. 거래소 시장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데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쪽은 매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 기관 쪽은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코스닥 정말 많이 밀려 530포인트 분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자리 때 일단 두 번의 손바뀜, 즉 기관 쪽에서 지금 계속 매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저점 만들죠. 기관 애들. 참 얘네들 무식하게 때립니다. 때려도.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실적 되는 애들은 회복 분명히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가 있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좀 힘든 시기니까 제가 또 강연을 해야 되겠죠. 저 정재훈 멘토 그리고 김용준 멘토가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고요. 장소는요 이트레이드 증권입니다. 사학연금회관 10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무료니까요 많이들 오시고요. 문의사항은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